따뜻한 봄이 찾아온 서울 아차산. 꽃과 나무로 풍성해진 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산행을 즐기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세 사람. 오늘의 주인공 안소린 양과 친구들이다. 이들에게 식물은 단순히 보고 감탄하는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게 도래? 이게 도래인데 저기 이쪽도 다 도래예요. 아, 저기 맞아라. 그럼 지금 봤다. 토종식물이라서 그 외래식물처럼 막 번식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 파괴에 대한 호기심, 그 관심은 소린 양을 숲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찾게 된 생태보건 전문가라는 꿈. 고등학교 때부터 스터디 3년 동안 했었거든요. 소리 생물 생태 관련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았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고스란히 성과로 이어졌고, 이런 활발한 활동 속에서도 효율적인 공부법으로 4개의 명문대에 합격한 소린 양. 이거 산수유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야, 근데 꽃은 처음 보는 거 같아. 그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서울대 입학 후에도 버릇처럼 자리 잡은 소린 양의 습관. 아침 일찍 오늘 해야 할 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저는 원래 플래너 같은 거 쓰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도 플래너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공부에 많이 활용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리했다는 학습 계획표. 과연 소린 양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까? 저는 플래너를 아침에 작성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들이 있으면 여기에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용 시간을 계산했어요. 가용 시간은 제가 그 날에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날 가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량을 작성했어요. 공부량을 계획할 때는 과목별로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계획 하나하나를 세울 때는 1시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아침 공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 동안 공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계산한 후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짰던 소린 양. 그리고 보시면 여기 다양한 색깔들의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수행한 공부를 각 과목 색깔에 맞춰서 색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수학의 경우는 분홍색 형광펜을 이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제가 이날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공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각 과목 공부가 끝날 때마다 과목별로 정한 고유의 색을 계획표에 칠해 수행 여부와 달성한 시간을 표시했다. 그날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날 공부에 대한 소감이나 부족했던 점을 맨 아래에 써요. 다음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이걸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색칠한 것들을 한 줄로 배열한다고 생각하고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공부 시간이 매일매일 어느 정도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목별로 제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나오니까 어떤 공부를 너무 조금 했다 아니면 너무 많이 했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공부를 계획할 때도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날의 공부를 끝낸 후 부족했던 점을 계획표 하단에 표기하고 하루의 공부 시간을 모두 합쳐 막대 그래프로 총량을 표시했다. 소린 양의 학습 일정 계획표를 종합해보자면 매일 아침 공부할 수 있는 최대 가용 시간을 계산한 후 1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공부한다. 계획대로 수행한 공부는 과목마다 정해놓은 색으로 표시를 했고 공부를 마친 이후에는 하루 동안 공부한 양을 합해 막대 그래프로 그렸다. 전체 공부량의 통계를 내며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시간을 나눠서 할애해서 한다는 거는
자기의 부족한 걸 더 보완하고 또 쉬운 건 조금 가볍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이지만 활용도 면에서 보면 어떤 친구는 50% 하루를 활용했다 치면 이런 친구는 150% 활용한 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플래너를 작성할 때. 플래너를 작성하는 그 자체에 너무 포커스를 두게 되면 엉뚱한 데 시간을 더 많이 두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얼만큼 실행하고 내실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 체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부 분량의 통계를 내며 효율적으로 학습했던 소린 양. 특히 자신에게 맞는 영어 공부법을 찾아 높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했는데 사실 이 공부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때 다양한 공부법을 시도했던 소린 양. 영어 원서를 보며 해석하기도 하고 영어 일기도 써봤지만 소린 양과는 맞지 않았다. 좋아하는 팝송의 가사를 적는 것도 공부와 연결되지 않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외국 드라마를 받아 쓰는 것도 공부와 연결시켰을 땐 시간 낭비가 됐다. 제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영어 공부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근데 다 해보면서도 시간을 고려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공부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공부법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내신 영어 공부에 필요했던 건 영어 원서도 영어 일기도 아니었다. 분석 노트를 만들 때는 이 교과서와 해설서를 참고해서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분석 노트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일단 저는 교과서의 본문을 검정색 볼펜으로 한 줄 한 줄 띄어서 필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할 때는 해설서랑 그리고 교과서에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해설서를 이용해서는 이렇게 문법이나 접속사를 표시하는 데 이용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필기한 부분은 문법이에요. 문법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시를 했어요. 파란 색깔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한 것은 접속사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한 것은 학교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분석을 할 때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성향이 시험 문제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분석 노트에도 적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눈에 띄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 주제와 계율을 정리했어요. 먼저 주제를 정리할 때는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했고요. 그리고 계율을 작성할 때는 그 지문의 중요한 흐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글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화살표를 사용해서 그 흐름을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소린 양의 내신 영어 분석 노트 만들기. 가장 먼저 지문을 문장별로 필사한 후 해설지를 참고해 문법은 빨간색으로 정리, 접속사는 파란색 세모로 표시하고 담당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이후 노트 상단에 해설서를 참고해 지문의 주제를 쓰고 지문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기호와 간단한 단어로 개요를 정리했다. 그래서 영어 내신 기간 동안 이 노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신을 대비할 수 있었어요.
분석을 하면서 혹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나 선생님이 강약 조절한 걸 보면서 공부를 입체적으로 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남한테 보여주거나 그냥 표시만 해놓고 나 이거 다 했는데 겉으로 보긴 다는데 이런 데다 함정에 안 빠지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해했나의 정도. 이걸 반드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지 그냥 표시해 놓은 것만 하고 만족하고 넘어가지 말기를. 그렇다면 소린 양은 어떻게 암기를 했을까? Understand him the way you do. 저는 암기를 할 때 이 노트만 보고 암기를 했어요. Has never meant it. And then his mouth fell open. 소리내어 읽고 몸을 움직이며 암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억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공부법과 흡사한데 What does this mean?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암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가만히 입 읊조리듯이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암기가 더 정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Then he exploded. How absurd, how ugly. You will not receive 1 florin, do you hear? You are not an artist. Get out of my sight. 감정이 실려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의 역할을 따라서 연기한다는 느낌으로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화나는 장면이 있으면 저도 스스로 화를 내면서 암기를 하는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오감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이 나오는 지문이 있으면 그 꽃향기를 연상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그 맛을 최대한 상상해서 암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지문의 느낌이나 그런 뭔가 세부적인 것들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떠올려보고 그거를 암기하는 데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딱딱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자주 이용했어요. 소린 양의 효율적 분석 노트 암기법. 귀에서 움직이며 소리내어 읽고 지문 속 주인공의 역할에 따라 감정을 실어 읽는다.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상황을 오감으로 연상하며 암기한다. 다음 날 1대1 멘토링을 앞두고 멘티 선정을 고민하던 소린 양. 제작진에게 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제가 공부법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쪽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쪽지 보낸 친구가 있는데 되게 인상 깊은 친구가 있어서 멘티로 걔를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의 왕도에 멘티 신청을 했었다는 쪽지? 일회 주인공이자 국어 공부법을 알려줬던 이윤범 군의 멘토 선발 당시 영어 공부 멘토링을 신청, 선정되지 못한 학생이었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산 소린 양. 멘트를 위해 특별히 김포에 위치한 양곡고등학교로 향했다. 오늘의 멘티 김예나 양. 긴 공부 시간에도 불구 영어 내신 등급이 오르지 않아 늘 고민이라는데 멘토에게 직접 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받고 싶어서 신청했고 대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쪽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 7, 8번 정도. 과연 소린 양은 예나 양에게 내신 1등급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수 있을까? 우리 학교 안에서 말고 혹시 예나야 너 플래너 같은 거 쓰니? 네, 쓰고는 있는데 지금 사진밖에 없어요. 되게 깔끔하게 잘 쓴다. 일단은 너가 이게 검은색으로 색칠한 게 수행했다는 표시지? 네, 맞아요. 근데 반만 했다거나 공부를 그러면은 반만 색칠하고 그런 거야? 반만 했을 경우에는 아예 안 색칠해요. 예나 양의 학습 계획표를 본 소린 양. 자신의 일정표를 꺼내 비교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반 칸만 색칠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 공부량의 반만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좀 더 눈에 띄게 하려면은 과목별로 색깔을 지정해서 그 수행한 공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면 좋거든. 일단 하루 공부를 다 끝내고 네. 이걸 한번 싹 훑어보기만 해도 내가 어떤 과목을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잖아. 혹시 막 그날 못한 건 다음 날로 넘기셨어요? 맞아. 이렇게 뭐 형광펜 칠 덜 돼 있거나 안 돼 있는 계획이 있으면 네. 다음날 계획을 세울 때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달성해야 되는 계획으로 잡았어. 그래서 그 밀리는 공부 없이 계획한 건 모두 공부할 수 있게 한 거지. 이게 제가 수업 듣고 본문 외울 때 분석한 건데요. 한번 봐주실래요? 다이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필기도 잘하는 것 같고, 되게 잘했어.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설명해 줄게. 네. 내가 분석 노트 썼던 거고, 이렇게 한 줄씩 띄어서 썼잖아. 네. 이제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거든. 일단 나 같은 경우는 빨간색 볼펜을 이용해서 문법 요소를 다 체크했어. 그 다음에는 비코즈 아니면 이븐 이프 이런 거는 파란색 볼펜으로 쓰고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접속사를 표시한 거야. 네. 특히 문장 삽입 같은 문제나 아니면은 뭐 글의 흐름에서 무관한 것은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 할 때 접속사 있는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 되거든. 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 표시한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내용이야. 그 중에서도 소린 양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을 분석하는데 되게 노력을 했거든. 네. 특정 선생님이 출제하신 문제는 보통 이런 경향을 띠더라. 이거를 너 스스로 결론을 내는 거야. 내신은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 일단 선생님의 그런 눈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주제를 쓰고 여기에 개요를 썼거든. 네. 근데 여기 주제랑 개요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주제는 그 문단을 한 문장으로 딱 축약했을 때 무슨 내용인가, 이게 포인트고, 개요는 이 문단이 대략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는 이유는 네. 시험 문제 중에 이 문단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가끔 문제로 출제하시는데 이 주제를 생각해 놓지 않으면 갑자기 헷갈리고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제를 일단 썼던 거야. 그리고 개요는 그 어려운 문제 유형인 뭐 무관 문장 찾기나 아니면 문장 삽입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던 거야. 둘 다 역할도 다르고 대비하는 문제 유형도 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공부해야 하는 양을 정하고 정리 노트를 만든다는 공통 분모를 가진 두 사람. 그래서 더 궁금한 것도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 남아 공부하는 예나 양. 멘토가 알려준 공부법대로 분석 노트를 만들어 보는데 본문을 정리하면 뜻이나 특별히 단어를 정리하진 않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 또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외워지지 않은 단어들이 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인강 일단 좀 활용하고 그거 이용해서 너만 소린 양과 예나 양이 다시 만났다.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공부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 서로를 대하는 것도 스스럼이 없어졌는데 아 진짜? 네. 모르는 단어 있는 자리에서 자꾸 눈길이 가는데 모르겠고 해석은 안 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네. 나 같은 경우는 단어장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어. 일단 이거를 보면 어텐드를 정리를 한 거야. 네. 근데 뭐 보통은 참석하다 이 뜻만 딱 외우잖아. 네. 근데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뭐 주의하다라는 뜻으로도 나오고 오. 집중하다, 돌보다, 처리하다 이런 뜻들이 나와. 네.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씩 암기하는 게 아. 힘드니까 이미지를 딱 하나로 정리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 텐드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쏠리고 네. 가고 뻗어가는 이미지야. 네. 그래서 여기에 앞에 어떤 어근들이 붙느냐에 따라서 각 네. 단어 뜻이 정해지거든. 어. 그래서 내가 정리한 것들은 이렇게 한 7, 8가지 단어 정도가 되는데 이게 텐드로 다 연관이 되는 단어들이니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아. 그래서 예를 들면 attentive 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친절한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at 부분이 to를 의미하잖아. 네. 그리고 attentive는 tend에다가 형용사 네. 전미사, 네.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네.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아. 더 친절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쓴다는 의미지.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 아. 또 extend 같은 경우는 x가 out이라는 의미잖아. 밖으로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out 그리고 tend가 더해졌어. 그러면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미지잖아. 네. 그러니까 연장하다, 더 길게 만들다, 더 크게 만들다, 더 넓게 만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밖으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이미지를 잡으면 좀 다른 예문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어. 보통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거를 한 번에 외우면 더 헷갈리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at이나 con, x 이런 접두사들의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한 번에 정리했을 아. 때 더 잘 외워지고 그 차이점도 더 극명하게 드러나서 네. 암기가 더 효율적으로 됐어. 아. 소린양의 영어 단어장 정리 방법. 하나의 단어를 두고 그와 연결되는 비슷한 단어들을 노트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한다. 이후 단어에서 접사와 어근 등을 구분해보고 어떤 뜻들이 모여 생긴 단어인지 파악한 후 이미지화해서 외우면 쉽고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림을 이용해서도 네. 필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림을 통해서 더 이해가 수월하게 될 때는 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단어 밑에다가 정리를 하기도 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분석 노트 만들어 봤어? 네,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렇게 개요 정리하는 게 확실히 범위가 정해진 시험에서 흐름 문제 준비하기 용이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소린양에게 배운 대로 분석한 본문 개요. 개요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적는 게 진짜 네. 도움 돼. 그냥 딱 영어 본문만 딱 이렇게 있으면은 네. 한 번에 이거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흐름만 딱딱 적는 게 좀 몇 번 보기만 해도 딱 눈에 익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었어, 나도. 그래서 이 방식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국어 시에도 적용해 봤는데 확실히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른 과목까지 네. 좀 확장시켜서 이용한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각각 부분에 세부적인 것들만 체크해서 분석한 거잖아. 네. 근데 시 같은 경우는 그 시 전반적인 특징이라던가 네. 뭐 전반적인 주제라던가 이런 게 출제가 잘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언니 근데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언니가 사전에 저한테 선생님이 분석해서 그 특성을 고려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이 두 분이시고 또 매년 올라갈 때마다 선생님도 바뀌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지금 시험 출제를 하실 영어 선생님이 계시잖아. 네. 그 영어 선생님한테 무조건 자주 찾아가서 네. 질문을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어. 아.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하다 보면 그 네. 선생님이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하시는지가 눈에 보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하면 그거 중심으로 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지. 잦은 질문을 통해 선생님이 중요시하는 부분을 파악한 것이 첫 번째.
그리고 학교 족보를 찾아서 분석하는 것도 네. 되게 열심히 했거든. 네. 어떤 선생님이 실제 들어가시면 어떤 네. 문제 경향이 있더라 이런 거를 나만의 결론을 냈거든. 최근 5년간 담당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지를 구해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다. 모의고사처럼 수능형으로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랑 완전 내신형으로 문법 같은 걸 강조하신 선생님이랑 분석 방법이 다른지 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건 똑같은데 네. 대신 뭐에 더 집중을 하느냐는 달라지는 거지. 아. 그러니까 문법 중요시 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네. 그 빨간색 표시로 문법을 체크하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되게 보통 같았으면 안 나올 문법이라도 이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 체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 대신에 반대로 네. 수능 중심으로 내시는 분은 보통 내신엔 잘 안 나오는데 수능엔 자주 네.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순서 배열인데 네네네. 장문으로 순서 배열하는 거 내신에 보통 안 나오는데 네. 뭐 수능엔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변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다양한 파트별로 체크를 했어. 가장 중요한 건 담당 선생님의 출제 유형을 알고 그 내용을 분석 노트에 반영한 것이다. 일단 내가 네. 너한테 알려줬던 공부법들 있잖아. 그거 잘 적용해보고 그리고 너무 그거에만 따라가기보다는 그걸 흡수해서 너의 공부법으로 다시 재창조해서 네. 딱 너한테 제일 효율적인 공부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네. 공부하고 꼭 원하는 대학 학과 합격해서 다시 보자. 지금 막 대학생 되신 선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고등학생 때 직접 해오신 얘기를 듣고 그 비법들을 전수받으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고 저는 언니가 알려준 방법들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한 번에 서울대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언니랑 같이 학식도 먹고 도서관도 다녀보고 할 거예요. 이해나 양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소린 양도 멈춰있지 않을 생각이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꿈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제 꿈은 생태보건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생태적으로는 인식이 약간 낮은 측면이 있어서 쉽게 망가진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보건하는 데 앞장서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잘 끝났습니다. 언니는 서울대잖아요. 미팅이나 이런 거 많이 해요? 하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안 해. 너도 대학 와서 꼭 미팅하고